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N분학 주제는 원자의 구조 그리고 동위원소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여러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원자는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로 나눌 수 있죠. 이때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를 표현을 해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고요. 원자핵은 플러스와 중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핵의 총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 뭐냐면요. 이러한 입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입자들이 갖고 있는 전하의 크기, 전하량과 두 번째는 입자들의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을 제외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개의 입자들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전하량을 표현을 해보면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쿨롱은 전하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그냥 쿨롱이라고 읽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전자는 한 개당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랑 전자의 전하량이 어때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죠.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질량의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성자의 질량도 1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인 1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 크기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양의 질량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로 표현이 된대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1g, 1837분의 1g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데 전자랑은 질량이 거의 2000배 차이가 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도 실제 질량으로 표현하지 않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인 질량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원자 X의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가 플러스 3.2 곱하기 10-18제곱 쿨롱일 때 원자 X의 원소 기호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푼 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이 전하량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잖아요. 이 숫자 값의 몇 배인지를 봐주시면 돼요. 이때 이걸 보는 방법은요. 앞과 뒤의 배수 관계가 따로따로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봐주시면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거듭제곱을 하나 앞으로 빼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앞에가 2배 차이, 뒤에가 10배 차이죠. 그럼 총 20배의 전하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20개라는 거거든요. 그럼 원자 번호 20번 누구를 써주면 돼요? 칼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예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위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위원소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통합과학 때 잠깐 등장하긴 하거든요. 동위원소의 정의는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중성자 수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바로 질량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질량수의 의미 자체가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의 합이잖아요. 근데 양성자의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다면 당연히 질량수가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누가 있냐면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세 종류인데요. 질량수 1자리 수소, 2자리 수소, 3자리 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질량수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의 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없는 거고요. 얘는 1개 1개, 얘는 1개 2개가 되겠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거든요. 질량수가 1인 수소를 그냥 수소라고 하고요. 질량수가 2인 수소를 한자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 질량수가 3인 수소를 삼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동위원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양성자 수가 같고 전부 다 수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할 때는 몇 개씩 결합을 하는지, 수소 기체와 불이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요.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동위원소의 특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리적 성질은 밀도 그리고 끓는 점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녹는 점 어느 정도 다 가능해요. 밀도와 끓는 점은 동위원소마다 다르고 동위원소라 하더라도 화학적 성질은 모두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동위원소 파트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킬러 문제는 다음 N분화학과 다다음 N분화학, 다다다음 N분화학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예제는 비교적 간단한 예제인데요. 표는 X이온, Y,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X이온, 원자, Y와 Z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자들에 대해서 가의 수, 나의 수, 다의 수가 표에 주어져 있는데요. 가, 나, 다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이 표를 보고 가, 나, 다가 어떤 입자인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풀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를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항상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고요. 반대로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양성자 숫자보다 전자의 숫자가 한 개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죠. 한번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푼 풀이랑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뭘 먼저 이용을 할 거냐면요. Y랑 Z의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을 할 거예요. Y를 보면 B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 자리에 B 플러스 1이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양성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묶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랑 나가 양성자와 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누가 양성자인지 누가 전자인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요 둘이 양성자와 전자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찾아주는 게 누구예요? 다는 뭘 표현하고 있다? 중성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Z도 원자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숫자와 B의 숫자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A 플러스 1이 B와 같아야 된다. 즉 B 자리에다 A 플러스 1을 대입해서 표를 해석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1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X는요, 음이온이에요.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보다 전자의 숫자가 하나 더 많아야 돼요. 그럼 가랑 나중에 누가 양성자가 되겠어요? 숫자가 적은 가가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가는 양성자, 나는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고 이온은 달라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N분화학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이어지는 N분화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이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N분화학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